2024년 9월 15일인 어제 드디어 KBO 한 시즌 누적 관중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7년이었는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약 840만 명을 달성했죠. 분명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를 무려 147경기나 먼저 달성해냅니다. 그러고도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KBO를 이토록 흥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KBO의 흥행 비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 야구는 위기에 봉착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23년 WBC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을 했거든요. 1승 재물이라고 여겨졌던 호주한테 지고 그 다음 경기인 한일전에서 그것도 13대 4로 깨지는 등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기회로 삼았죠. 하반기에 있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과감한 세대교체를 단행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뤘으며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이어진 APBC에서도 안타깝게 우승을 거머쥐지는 못했으나 치열한 경기를 펼친 덕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국가대표팀에서 시작된 개혁은 국내에서도 이어져요. 대표적으로 뉴미디어 중계권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중계를 네이버가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티빙이 주관하게 된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 유료화와 부실한 서비스, 야구에 대한 몰이해 등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딱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건 바로 2차 저작물 허용이에요. 여태까지 네이버는 SNS에서 KBO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구단 공식 유튜브도 선수들의 모습을 담을 수 없었죠. 티빙이 그걸 풀어준 거고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야구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기아 타이거즈 이주은 치어리더의 삐끼삐끼가 대박을 치며 댄스 챌린지의 한 획을 긋습니다. 우리가 흔히 ABS라고 부르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도 도입했죠. 그동안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은 주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다 번복이나 비디오 판독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는 결국 야구를 더 재미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들처럼 기계와 센서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했죠. 당연히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으로 선수와 심판 양쪽 다 애를 먹어요. 그러나 이 또한 점차 적응을 통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무엇보다 ABS 도입 후 구단과 심판 간 벌어진 감정 싸움과 불필요한 퇴장,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 투자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역전과 재역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야구 팬들로 하여금 도파민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개막 전부터 메이저리그에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죠. 하나는 MLB 월드 투어예요. 서울에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린 겁니다. 김하성과 오타니 등이 찾아와 KBO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흥을 돋았어요. 다른 하나는 괴물투수 류현진의 복귀입니다. 1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그가 그것도 친정팀인 한화로 돌아온 거죠. 특히 한화는 류현진이 떠난 뒤에도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만큼 본래 한화 팬이 아니더라도 그의 활약을 직관하러 야구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시범 경기부터 매 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3월 29일 KT와의 홈 경기에서는 1만 2천 명의 만원 관중과 구단 주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응원을 받는 등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죠. 이렇게 야구가 호조를 보이는 동안 다른 엔터테인먼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오죽하면 올해는 야구 빼고 다 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죠. 특히 축구 국가대표는 벤투 다음으로 클린스만이 감독을 맡으며 나락이 시작되었어요. 감독의 근무 태만 논란부터 시작해 아시안컵 탈락, 선수의 하극상까지 온갖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야구와 흐름이 비슷한데 이후 협회의 대처는 오히려 반대로 이어졌죠. 말로는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것처럼 굴며 시간만 질질 끌더니 대뜸 홍명보를 선임한 거예요. 심지어 그 홍명보도 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울산 팬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나갑니다. 더구나 당시 울산 현대는 상위권 팀 간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라며 K리그는 축구도 아니라는
하겠다는 식의 망언을 남긴 채 떠나버려요. LCK 상황은 더 심각했죠. LCK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펼치는 e스포츠입니다. 어느덧 12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주관사 라이엇 코리아의 무능과 사이버 테러 사건, 이로 인해 페이커 선수가 하나생명에게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올해 스프링 시청률은 신기록을 세웠다고는 하나 정작 직관하러 오는 관중들에 대해서는 티켓 가격을 인상하거나 현장 팬미팅을 중단하는 등 팬퍼스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문화생활의 선두주자 영화관은 잊을만 하면 티켓값을 올리고 있고요. 공연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2030을 중심으로 관객이 폭발했다더니 올해는 조용합니다. K-팝이나 트로트처럼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 콘서트를 제외하면 오히려 잘 되는 쪽만 더 잘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격화되었어요. 그에 반해 야구는 이들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죠. 물론 좌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최소 1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평균 3시간 동안 그것도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야구장 말고 찾기 힘들어요. 즉, 현재의 경제 상황과 다른 엔터테인먼트들의 악재가 대중의 발걸음을 야구장으로 향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죠. 올해 유독 순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보통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쯤이면 대충 어느 팀이 가을 야구를 하게 될지 윤곽이 그려지는데요. 이번 시즌은 9월 중순인 지금도 확신하기 어렵죠. 게다가 기아와 삼성 등 전통의 명가들이 디펜딩 챔피언 LG를 상대로 상위권에 다투고 만년 하위 듀오 롯데와 하나가 5위 싸움에 도전장을 내미는 등 여러 구단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외적인 요소도 흥행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야구장을 먹기 위해 간다고 할 정도로 질비한 로컬 맛집, 락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응원 문화 등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들이지만 최근에는 젊고 훈훈한 선수들의 활약이 크게 주목받았죠. 흔히 연예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덕질 문화가 야구장 내로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야구 선수들이 팬 서비스가 안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예계가 더하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안전을 위한답시고 팬을 폭행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차라리 아이돌 못지않게 잘생겼고 팬 서비스도 좋은 야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요. 구단들도 이런 움직임에 보답하듯 그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였죠. 대표적인 것이 굿즈입니다. 대개 야구 굿즈 하면 유니폼을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요. 구단들은 이 덕질 문화의 기본을 담당하는 굿즈에 특별함을 불어넣었죠. 그건 바로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와의 IP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망그러진 공, 롯데 자이언츠의 짱구는 못 말려, 기아 타이거즈의 IF 스튜디오가 이에 해당해요. 각 구단별로 유니폼 외에도 모자, 응원 배트, 기념구, 머리띠, 인형, 키링 등등 다양한 굿즈를 선보인 바 있죠. 당연히 협업 굿즈는 출시와 함께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품절되었습니다. 특히 기아 유니폼의 경우 너무 인기가 많았던 나머지 한때 리셀가만 무려 정가의 460%를 넘겼다고 하네요. 2차 저작물 허용도 그들의 구미를 당겼죠. 본래 야구장에서 박제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키스타임입니다. 대신 그만큼 평생의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도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쉽고 안전한 방법이 생겼죠. 바로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에 재치 있는 응원 문구를 적어 중계 화면에 함께 잡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거죠. 그 밖에도 자신의 사진을 넣은 포토카드를 구장 배경과 함께 찍어 올리는 등 셀프 인증 방식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JTBC의 최강야구와 ENA의 찐팬구역, 그리고 티빙의 야구 대표자 등이 인기를 끌며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한몫했어요. 정리하자면 앞서 언급한 많은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한 시즌 누적 관중 1000만 명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이번 흥행 돌풍은 2030 여성들이 이끌었거든요. 이들의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근 몇 년간 골프, 테니스, 달리기 등등 스포츠에 한해서만 수차례 바뀌었죠. 또 새로운 분야로 넘어갈 거라 예상되지 않나요? 더구나 여성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3 프로스포츠 관람객 성향조사에 따르면 고관여 팬에 대한 성별 비율의 경우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지 오래죠.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 이미 이쪽 업계는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 남성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스포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수 얼굴만 보고 좋아한다며 일명 무지성 얼빠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깨달아야죠. 당장은 2030 여성 팬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유입을 늘렸지만 그들도 곧 고관여 팬에 속해질 거예요. 지금은 선수들의 행복 수비에 그냥 재미있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점수판을 보며 흥미진진하게 느껴도 언제까지고 웃어넘길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국 흥행을 계속 이어가려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죠. 다행히 오는 11월에 있을 프리미어 12에도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팀을 구성해 이후 WBC, LA 올림픽까지 경험을 쌓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동시에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 선수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큰 실망감을 안기고 맙니다. 과연 우리 야구는 내년에도 별탈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